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영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1, 2, 3 계엄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가, 대체 이 보수 쪽에서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1, 2, 3 계엄 이후에 곧바로 탄핵 표결이 시작이 돼서 7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이제 재의결하는 표결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는 했지만 198표, 그러니까 6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부결이 됐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아예 투표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 근데 그 중에서 3명, 이제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그리고 김상욱 의원, 이렇게 3명이 표결에 참석은 했지만 200명 미만으로 참석이 됐기 때문에 이 투표 자체가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아예 무산이 돼버렸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이런 식으로 당론으로 탄핵을 막을 수는 있어요. 탄핵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민심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탄핵안 투표를 하는 날에도 국회의사당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서 뭐 이렇게 윤석열을 탄핵하라, 뭐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하라, 이렇게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9호선 국회의사당과 여의도역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정차 통과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탄핵이 될 때까지 계속 무한으로 표결과 집회를 반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면서, 물론 이게 소모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아, 피곤하다.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윤석열이 탄핵이 될 때까지 이걸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 상황인 거예요. 사실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고 민심을 추스를 만한 방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이 있기 전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국민께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담화문에서 전국 안정을 위해서 이제 정부 여당의 모든 것을 일임하고 약간 이 선으로 물러나겠다. 그리고 계엄은 다시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라, 이렇게 사과 방송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역부족인 거죠. 왜냐하면 이 계엄이라는 게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려버린 거잖아요. 물론 계엄을 겪지 않았던 세대도 많지만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계엄이 어떤 것인지, 사실 이제 그 계엄이라는 게 정상적인 계엄은 아니었지만 그 계엄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계엄을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당의 모든 것을 일임하고 그리고 여당의 처분을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던가, 그리고 강하게는 아마 하야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사태가 수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과연 수습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온 다음에 협의가 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부결 다음 날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우려해서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강해졌어요. 맨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올라갔다면 지금은 국민의힘 자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투표를 하기로 했으면 일단은 참석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대표를 던지는 것까진 좋은데 이렇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모두 묶어버린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버린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이거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묵살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의 여론이 일어나는데, 이게 당론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그쪽 당론으로 밀고 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 투표라는 형식이 그래도 정족수는 채워주는 모양새는 갔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탈표가 진짜 8표 이상 나와버렸으면 또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으로서도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아예 그냥 빼버리는 방식으로 당론을 확실하게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담화문의 내용이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키겠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의 하나의 방향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 방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분들께서는 큰 반발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분명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한동훈이 네가 굴러온 돌이 들어와서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는데 총선에서 그렇게 패배를 해놓고 대통령에게 모든 짐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을 내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나올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것 말고는 보수의 괴멸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말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누구든 이 국민의힘 쪽에다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민심을 좀 진정시켜주는 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중심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권력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가는 보수가 괴멸해버린다. 이렇게 대통령이 큰 사고를 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윤들은 지금 이미 계엄 이미지가 씌워졌단 말이야. 따라서 친윤이 아닌 이 대통령과 척을 졌던,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한동훈 대표로 국민의힘의 권력 재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친윤이 이 국민의힘을 이끄는 게 아니라 반윤, 이게 원래 반윤은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반윤의 이미지를 가진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어야 그나마 이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쇄신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로 진정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하나의 일원화된 창구가 돼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이게 보수분들 중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로 이미지로 밀고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엄을 같이 종료시킨 게 그나마 친한계이기 때문이에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가결을 시켰는데 그때 야당에서 172명이 왔고 친한계에서 18명이 왔어요.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좀 체면치를 한 게 18명이 국회로 진입을 해서 같이 가결표를 던졌단 말이야. 그리고 비상계엄이 바로 해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진짜 그나마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친한계 의원들한테는. 물론 이번에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언정 그나마 이 빠르게 비상계엄에 동참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시 추경호 대표가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국회로 가지 말고 당사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회는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아마도 추경호 대표 입장에서는 야, 국회로 지금 진입을 하는 게 경찰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명을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국회에 어쨌거나 이 야당 의원들이 진입을 해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결의를 하려고 하는데 야, 우리가 아직 안 갔으니까 하지 말자. 조금만 연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야, 연기해달라. 그 목적이 야, 우리도 가서 숟가락 좀 얹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이거였겠지만 이 급박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한시가 급한데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연기가 말이 되냐? 너 왜 연기하라고 했어? 너 혹시 윤석열이랑 짜고 지금 국회를 장악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딴지 거는 거 아니었어? 이런 말을 듣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윤계는 사실상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고 봐야 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 지지율이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20%를 겨우 넘을까 말까 그러고 있던 상황에서 13%면 사실상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 국정 동력을 잃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법안을 진행을 하려고 하든 일단 국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재명 같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엄중한 상황에 이렇게 웃음꽃이 폈어요. 완전 너무 좋은 상황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자기는 꼼짝없이 피선거권을 박탈되게 생겼는데 피선거권을 박탈되기 이전에 갑자기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천운이 따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천운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준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 다가온 조기 대선을 그나마 어떻게 한번 비벼보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로 국민의힘의
구조를 재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싫더라도 이재명보다는 좋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니, 이재명은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향후 보수가 살아날 구멍은 일단은 약속한 대로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을 조속히 발표를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나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막 연예인들이 지금 뭐 계엄령이 어쩌니 촛불을 드니마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내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를 시켜야 돼요.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탄핵 그리고 이 계엄을 빌미로 해서 재판을 슬슬 안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런 움직임들을 사전에 봉쇄해서 633 원칙,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 결과가 내년 6월 달 이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선전이 필요해요. 이제는 더 이상 점잖게 싸울 수 없는 상대임을 인정하고 우리도 같이 개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언론들을 동원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불통의 이미지를 씌우고 적폐의 이미지를 씌워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수 쪽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격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박정은 의원 정도가 좀 강한 좀 어조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이슈몰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스피커를 앞세워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행정부와 사법부를 농락해 왔는지 그리고 의회를 어떻게 장악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퇴진 계획을 발표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한 후에 하야를 하시고 그리고 대선을 실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지금 보수가 사실 이렇게 한다 한들 과연 민심이 조금이라도 돌아올까라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보수 쪽으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더 집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 짓거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어필을 함으로써 조금씩 그나마 지금 벌어진 지지율 차이를 메꿔나가야 다음 대선에서 한번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좀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힘내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국도 어떻게든 헤쳐나와서 지금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은 상태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헤쳐나갈 길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